당뇨병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바꿀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뇨병이 생긴 그 시점부터 사실 상당히 많은 우울감부터 자기에 대한 부정,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암담함,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마음의 변화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병원에서 이제 검사하고, 그 다음에 약물 처방, 교육을 받고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외래를 보면서 이제 항상 상담하면서 느끼는 벽은 뭐냐면, 이제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어떤 생활 습관의 문제, 생각의 어떤 원인 때문에 내가 이제 당뇨병이라는 게 발생됐고, 그게 이제 조절이 잘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쓰고 있는 약이나 아니면 인슐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치료제가 나를 완전히 좋아지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별로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건강하던 몸이 내가 이제 당뇨병이라는 병이 생겼잖아요. 뭐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의 문제 때문에. 이제 이게 병이 생긴 이후에 내 이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없던 병도 생겼는데 있는 병이 나빠지는 건 훨씬 쉽죠.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치료제와 함께 내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식사요법을 하고 운동요법을 하기가 어렵다. 이제 내가 이런 식사요법을 하면 행복하지가 않다. 이렇게 운동하는 건 힘들고 귀찮고 해서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음식은 이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여태까지 선택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내 몸에 이롭고 좋은 음식을 선택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념상에 따라서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오랫동안 실천하는 관점에서는 아주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맛 선호도라고 하는 거는 길들여져 있는 거지 올바른 선택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각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운동이라고 생각해 보죠. 이제 운동이 아니라 신체 활동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좀 게으른 면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뭐 무릎도 아파서 못 움직이고, 원래는 이제 이렇게 좀 쉬는 걸 더 좋아하는 타입이고, 나는 여태까지 운동도 안 했고, 뭐 굉장히 많은 어떤 핑계거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운동이나 활동을 늘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가을철에 거리를 걷다 보면 주변에 굉장히 낙엽이 아주 훌륭합니다. 굉장히 아주 단풍이 잘 들었죠. 단풍길, 낙엽길을 이제 걷고 그 다음에 주위의 풍치를 느낀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걷고 활동하는 거는 굉장히 즐겁고 재밌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길을 걸으면 벤틸레이션도 되고 그냥 운동하려고 3,000걸음을 걷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게 우리가 관광을 하면서 30분을 걷는다는 건 아주 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따라서 결국은 운동을 할 수 있고 없고 늘 할 수 있고 꾸준히 할 수 있고 이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관점을 또 말씀드리면 이제 혈당 측정이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혈당 측정을 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바늘을 싫어해. 무서워. 나는 피만 보면 기절할 것 같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당뇨병을 진단받고 나서 이제 자가혈당 측정을 하도록 권고를 하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가혈당 측정은 하는 이유가 뭔가 이 생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자가혈당 측정은 그냥 우리가 지금 현재 혈당의 상태를 바로 이제 반영하면서 보는 이제 성적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100이에요 혈당이. 그러면 와 너무 좋은 성적표, 시험 성적이 좋은 거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200, 300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오늘 굉장히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이런 어떤 결과에 치우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적으로 이 자가혈당 측정을 하는 어떤 본연의 어떤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자가혈당 측정은 왜 필요한가? 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어떤 정보를 얻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아무런 정보가 없이 이 혈당 관리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면은 잘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서 매식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점심 때는 내가 이제 자주 가는 김치찌개 집이 있어요. 그 김치찌개 집이 A 김치찌개집, B, C 세 군데 중에서 돌아가면서 한 군데씩 먹는데, 실제로 밥을 각각 먹고 식후 혈당을 재보면 이 세 군데가 다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성분, 그 다음에 어떤 첨가물, 우리 양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김치찌개는 140, 어떤 김치찌개는 240, 어떤 김치찌개는 340 이렇게 나눠진 거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가혈당 측정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이 음식은 좋은 음식입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런 것 또한 이제 자가혈당 측정을 해보면 내가 이 정도 수준이면 먹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가혈당에 대한 어떤 내 생각에 대한 관점도 아프고 고통스럽고 피를 흘리면서 어떤 징그러운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내가 혈당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지침을 받고 결정의 어떤 근거가 되는 중요한 방법이다 생각하면 자가혈당 측정하는 것이 상당히 즐겁고 재밌는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이제 당뇨병 관리에 있어서는 더 좋은 생각으로 내 행위나 어떤 생활 습관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하는 그런 습관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바꿔나가시길 그런 당부드립니다.